네, 이제부터는 이 강의의 두 번째 파트인 그 로컬 리그레션, 국소 회귀를 다루겠습니다. 이것은 국소적으로 이 적합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거에 비해서 이제까지 다룬 선형 회귀, 뭐 리지와 라쏘를 포함해서요. 그런 것들은 모두 글로벌 리그레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역적 회귀, 대역 회귀인 것이죠. 한 번에 모든 데이터의 모든 영역을 한 번에 적합하는 것이었고요. 지금부터는 국소회귀, 즉 국소적으로, 지역적으로 이 회귀 적합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로컬 리그레션의 알고리즘에서 이제 로에스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을 여기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xi라고 하는 점에서 이 어떤 회귀 적합을 할 때는 이 점과 가장 가까운 k개의 개체점들을, 관측점들을 찾아서 모으고요. 그러한 것들을 쓰되 이 중심점인 그 xi에 중심점에 가까운 개체들에는 큰 가중치를 두고 먼 관측점들에는 작은 가중치를 둬서 회귀 적합을 하죠. 그래서 얻어지는 그 예측점들이 있는데 그런 점들을 연결해서 쓰는 것이 바로 로컬 리그레션입니다. 국소적 회귀에서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로웨스라고 하는 방법이었는데요. 로웨스 선을 정해 보면 이 국소 윈도우에 즉 그 어떤 개체점을 중심으로 모은 k개의 관측점의 비율, 이걸 frac라고 표현했는데요. 그것을 0.5로 했을 때는 이와 같은 적합선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frac이라는 이 f의 값을 작게 잡으면 좀 더 울퉁불퉁하게 되고요. 그런데 어떠한 그 f의 값이 최적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개의 f를 적용을 해서 그 중에서 이 최적인 그러한 이 데이터 사용 비율 frac을 선택하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을 그 카스 데이터셋에 적용하는 그러한 그 파이썬 코드들의 프로토타입이 여기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쓰는 파이썬 함수가 rows라는 함수이고요. rows라는 함수는 stats 모델의 non-parametric smooth rows 서브 모듈에서 임포트를 했습니다. rows를 일반화한 것이 일반화 갑번 모형, Generalized Additive Model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Generalized Additive Model은 이 설명 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 그러한 방법이고요. 따라서 이것은 선형 회귀의 일반화, 즉 비모수적 일반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따라서 모형식을 y는 데이터 0 플러스 f1 x1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fp xp 플러스 5창 입실론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f1 x1부터 fp xp는 단순한 선형함수가 아니라 그것의 일반화인 내추럴 큐빅 스플라인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매끄러운 부분적으로 3차식의 다항식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이 간단한 큐빅 스플라인의 예가 제시되어 있죠. 네. 이러한 내추럴 큐빅 스플라인을 쓰는 것이 바로 Generalized Additive Model인데 그 알고리즘은 K가 1부터 P에 대해서 P는 공별량, 즉 설명 변수의 수입니다. 매번 어떻게 하느냐면 y 마이너스 summation fj xj hat, 즉 여기에서 이 j는 k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k번째 설명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설명 변수에 의한 적합을 y하고의 편차를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바로 xk에 회귀시키는데 이때 쓰는 회귀 함수는 내추럴 큐빅 스플라인이다 라는 이야기죠. 이런 것을 k에 대해서 반복해서 적용하고요. 이러한 단계를 계속 수렴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일반화 갑법 모형입니다. 이때 설명 변수에 대한 설명 변수의 효과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선형 함수고요. 또 하나는 스플라인 함수이고 이것을 이제 이때까지 주된 것으로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인자일 수도 있습니다. 팩터, 즉 범주형 변수의 효과를 나타내는 거고 또는 텐서를 써서 상호작용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 웨이지 데이터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파이썬의 파이겜이라고 하는 모듈에서 제공되는 데이터셋이고요. 또 우리가 이 일반화 갑법 모형에서 구현되어 있는 파이썬 패키지가 바로 파이겜인데요. 파이겜에서 linear gam이라는 함수를 불러와서 쓰고 설명 변수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L, linear죠. S, spline이고요. F, factor입니다. 이러한 그 함수를 임포트 한 상태에서 linear gam을 적용하기로 하겠습니다. linear gam이라는 함수를 이와 같이 쓰면 되고요. 가로 내에 있는 숫자는 설명 변수 0, 1, 2 등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이 적절한 스플라인 혹은 설명 변수의 효과를 잡기 위해서는 그리드 서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으로 튜닝하는 거죠. 그러면 이 튜닝된 상태의 GAM이 적용이 되고요. 그 결과는 이렇게 서머리 함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 중요하게는 그림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래프를 통해서 각 변수들의 효과를 보는 것인데 이 웨이지 데이터셋에는 종속 변수, 즉 타겟 변수가 웨이지이고 이에 대한 설명 변수로 year, age, education 등이 있는데요. year와 age는 연속형 변수이고 education은 팩터형 변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앞에서 보면 year와 age에 대해서는 스플라인을 적용했고요. education에 대해서는 팩터형, 즉 스텝 함수를 통해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효과들이 나오는데 보면 year의 그 설명 변수 중요도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선형으로 보입니다. age에 의한 설명 변수 중에선 age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education 레벨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이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즉 교육 수준에 대해서는 증가하는 그러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age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소득에 영향을 주는데 40세에서 60세 정도에서 최정점에 이르고 그 양쪽 날개에서 끝부분에서는 감소하는 그런 형태를 취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 잘 보면 이것을 partial dependence plot이라고 하는데요. 편종속 그래프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만 보면 바로 그 설명 변수들이 어떻게 예측식에 기여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GAM이라고 하는 일반화 갑법 모형은 분류의 목적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을 GAM for classification, 즉 분류를 위한 일반화 갑법 모형이고 기본형은 바로 로짓 회귀입니다. 로지스틱 회귀입니다. 따라서 로그 2의 probability y equal to 1 over probability y equal 0의 형태이고요. 그것을 이러한 즉 로짓을 x1과 xp의 어떠한
가법적 그런 그 스플라인 변환들의 가법적인 합으로 표현하는 것이 GAM for classification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파이썬에서는 로지스틱 GA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지스틱 GAM. 여기서는 카이포시스라고 하는 척추 기형 데이터셋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카이포시스라는 척추 기형이 absent와 present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때 present의 확률을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present의 확률이 높으면 카이포시스라는 척추 기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고요. 아니면 absent로 예측을 하는 거죠. 즉, 카이포시스 프레젠트 케이스들의 어떤 그에 대한 예측 모형을 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환자가 카이포시스가 프레젠트가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런 예측을 하자는 것이죠. 네. 이때의 설명 변수는 age와 number와 start라는 세 가지입니다. 나이 그리고 문제가 있는 척추의 수 그것의 시작, 어느 부위에서 시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네. 여기에서 이제 앞과 같이 하는데, 이 로지스틱 GAM이라는 함수를 쓰는 것만 다르고요. 이렇게 세 개의 변수를 써서 적합을 했는데, 그것의 효과를 partial dependence plot을 통해서 이제 보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와 같이 이 그래프가 찍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GA의 효과는 이제 100 근처에서 정점을 이루고 양쪽으로 감소하는 이런 전체적으로는 2차 함수의 형태를 취하고요. 넘버의 효과는 거의 직선적으로 나타납니다. 스타트의 효과는 우하향하는 패턴인데 이 초반부에서 이 굴곡이 있죠. 그러니까 이 곡선형의 패턴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GA의 모형을 써서 우리가 예측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의 예측 성과를 보이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셋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학습 데이터셋에 재적용해서 예측값을 산출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예측 오차가 과소하게 되는 문제가 있죠. 네.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이와 같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8명에 대해서는 실제로 카이포시스 absent인데 absent로 예측이 되었고요. 또 10건의 사례, 10사례에 대해서는 카이포시스에 대한 예측이 프레젠트였는데 또 실제로도 프레젠트의 사례가 10사례가 있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정확도는 58 더하기 10 그리고 나누기 이 전체 합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후반부에서 다룬 내용은 일반화 가법 모형입니다. Generalized Adaptive Model이죠. 이 방법은 반응 변수가 연속형이거나 이항형인 경우에 모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경우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포화선 카운트인 경우 또는 지수분포를 따르는 어떤 양의 값을 취하는 수명분포와 같은 경우 또 감마분포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설명변수의 효과가 선형적인지 아니면 비선형적인지를 알려주고 있고요. 따라서 이 모형에 대한 이해가 쉽고 그것을 써서 설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는 이 블랙박스화 되어 있는 기계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예컨대 신경망과 서포트 벡터 머신과 랜덤 포리스트 등이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야기하자면 서포트 벡터 머신이나 뭐 랜덤 포리스트 같은 것들이 이 예측은 잘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설명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설명이 어려운 그러한 예측 함수를 제공하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이 GAM은 이 설명이 되는 그러한 그 적합 모형을 제시한다라는 것이고요. 이 GAM의 특징 중 하나는, 장점 중 하나는 설명수가 많더라도 모형이 안정적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그러한 그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백피팅 알고리즘, 한 번에 결국은 한 번씩 이 선형 회귀함수를 적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참고 문헌은 응용 데이터 분석이라는 내가 쓴 책의 12장 일반화 갑본 모형을 참고하실 수 있고요. 또 데이터 과학 입문과 토픽이라고 하는 책에서의 한 챕터가 이들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 파이썬 스크립트를 제시하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데이터 파일도 아울러 제공하니까 여러분들이 실습해 보는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네, 오늘 장시간의 강의 수강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보겠습니다. 네.